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수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 거예요. 수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의 나열이죠. 근데 그냥 막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놓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갖는다? 이 수라는 것이 규칙을 갖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규칙을 갖는데 그 규칙이 뭐 일정한 수가 계속해서 더해지느냐 아니면 일정한 수가 계속해서 곱해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등차 수열이다 또는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수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수열은 꼭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이 아닌 다른 수열일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수열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수열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당연히 첫째 항이라는 것. 첫째 항은 요 1을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략을 해서 쓰기도 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첫째 항이라는 거, 이 AN이라는 것은 n번째 항 또는 끝항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는 일반항이다라는 얘기도 써요. 일반항이라는 얘기는 이 AN이 갖는 그러니까 어떤 수열 AN이 갖는 어떤 규칙, 특징을 얘가 지금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이 AN은 유심히 봐줘야겠죠.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넘어가 봅시다.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얘는 차이가 같은 놈들, 그런 차이가 같은 수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이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한번 썼다 칠게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어떤 일반 D라는 것이 더해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이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럼 네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내가 마지막 항까지를 가져갔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얼마? N-1 D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식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D라는 값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공차, 즉 공통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이 공식 자체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7이다. 이런 수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서 선생님 좀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변형이라기보단 정리죠. A 더하기, 잘 보세요. ND-D가 되죠. 이때 얘를 DN이라고 쓰고 앞에다가 쓸 거예요. 그리고 A-D다.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그때 개수는 뭘 의미한다? n에 대한 1차식인데 봐보세요. 이 개수가 뭘 의미해요? 바로 공차를 의미한대요. 그럼 우리가 꼭 이 공식에다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7이니까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가 7 넣어갖고 정리를 할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AN이라는 것은 공차가 7이니까요. 7N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근데 1을 넣었을 때 첫째 항이 3이라고 했으니 3이 나와야 돼.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빼기 4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쉽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꼭 공식 막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두면 굉장히 좋아요. 자, 어찌됐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일반항 AN이 PN 플러스 Q인 수열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첫째 항 N에다가 1 넣어봐라 라는 거죠. P 플러스 Q 맞네요.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다. 자,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고 N 앞에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다라고 했으니 P인 등차 수열 맞았네요. 자, 이번엔 A2와 A3이 같다면 공차가 0이다. 안 더해졌다는 뜻이니까 공차가 0이다. 맞았죠. 자, 그 다음 P가 0이 아니라면 다음 항은 an 플러스 1이라는 건 an은 끝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그 다음 항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 더 간 항. 근데 얘는 반드시 클 것이다. 맞을까요? 공차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5번은 무슨 뜻일까요? 2a1-a2는 q다. 얘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되겠네요. 2a1이라는 것은 그냥 2a죠. a2라는 것은 a 플러스 d입니다. 공차인데 여기에서는 p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q와 같더라 라는 말은 2a 빼기 a 플러스 p가 q더라. 즉 a 플러스 p는 q가 된다 라는 뜻인데, 잘 보세요. 얘는 첫째 항과 공차를 더한 값이 뒤에 나올 이 q와 같더라 라고 했는데, 아까 얘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a 플러스 nd 마이너스 d였죠. 즉 그 말은 뭐냐면 nd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 말이 뭐예요? a하고 d를 뺀 이 값이 얼마 같다? 여기에서의 q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5번은 뭔 소리냐면 2a1은 그냥 2a라고 한번 써볼게요. a2는 a 플러스 여기에서의 공차는 p니까요. p가 되겠죠. 그게 q가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2a에서 a를 뺐으니 a만 남겠고 마이너스 p가 q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요걸 한번 좀 살펴봅시다. 얘는요 a 플러스 dn 마이너스 d라고 했어요. 즉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가 an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a 빼기 d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q와 같겠죠. 근데 이 식에서의 공차는 p니까요. 결국 a 빼기 공차가 q입니다. 맞았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유형 2번 한번 볼게요. 1203번 보면은 등차수열 an이 이렇게 됐다. 얘를 만족할 때 a20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 말은 a3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a3이라는 건 a에다가 2d를 더한 값인 거죠. 그게 3이라는 뜻인 거고, a7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6d를 더한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연립해 봅시다. 빼주면 마이너스 4d는 마이너스 16이 되면서 d는 4더라 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죠. 아무데나 넣어주시면 a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인 것도 얻어낼 수 있고요. a20이라는 건 결국 얼마와 같아요? a 플러스 19d와 같겠네요. 즉 이 말은 마이너스 5 더하기 19 곱하기 4와 같겠다. 그러면 얼마? 76에 5 빼니까 71인가요? 답은 1번이다. 또는 이걸 가지고 an을 구합시다. an은 4n. 자, 봐봐. 공차가 4니까 그냥 바로 4n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그럼 마이너스 9겠네요. 즉 a20이라는 것은 80 빼기 9, 71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무관하죠. 자, 유형 3번을 보면 1213번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공차가 양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의미야. 근데 가조건을 봤더니 A6이랑 A8을 더했는데 0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A6은 자 어떤 수, 얘는 분명히 작은 수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큰 수를 더했는데 0이 됐다. 즉 A6은 음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A8은 양수이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A6이라는 것은 A 플러스 5D, A8이라는 것은 A 플러스 7D죠. 7D가 0이다. 합쳐보면 2A 플러스 12D가 0이라서 A 플러스 6D가 0이란 얘기니까 이 말 뜻은 7번째 항이 0일 것이다. 아, 저 음수에서부터 계속해서 얼마씩 커지다가 7번째 0이 되고 8번째부터 양수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 조건을 봤더니요. 절대값 A6이래요.
자, 우리 이미 A7이 0이라는 거 앞선 식에서 구해놨죠. 즉 절대값 A6은 3이라는 건데 이때 A6은 음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얘의 말은 마이너스 A6이 3, A6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도 얻어낼 수가 있겠죠. A7이 0인데 A6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결국 얼마가 더해졌다는 거야. 한 항이 앞서가면서 3이 더해졌다. 즉 공차는 3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죠. 자, 그때 두 번째 항의 값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A 플러스 6D가 3이에요. 0이에요. 0. D가 3이니까 A 플러스 18이 0이고 A는 마이너스 18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이니까 마이너스 18에다가 3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즉 마이너스 15가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보면 되겠죠. 자, 유형 4번은 학교 내신 문제에서 곧잘 나오는 문제들이죠. 첫째 항과 공차를 주어졌으니 우리가 뭘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AN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돼. 자, AN이 A 플러스 N-1D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데 뭐 문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또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음수가 된다 하면 0보다 작아질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양수가 된다 하면 0보다 커질 때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1217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반항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 마이너스 3n 써주시고 첫째 항이 100이잖아요. 1 넣어서 100 나오게 하려면 플러스 103 필요하겠죠.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길 원한대요. 음수가 된다라고 했으니 0보다 작아질 때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n이 마이너스 103보다 작아지면 되는 것이고 n은 3분의 103 나눠볼게요. 3, 3, 3은 9 이런 거 암산하면 괜히 틀릴 수 있으니까 괜히 암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1 얼마 될 테니까 n이라는 건 34. 얼마 되겠죠. 결국 n은 35번째부터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얘는 그냥 이렇게 어떤 판에 박힌 그냥 풀이잖아요. n에다가 뭐 한 대충 34 넣어보세요. 34 넣어보면 마이너스 102니까 얘는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n에다가 35 넣으면 그때부터는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뭐 때려 맞춘다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때려 맞추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꼭 굳이 이 식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아무래도 이제 n이라는 건 자연수니까 우리가 좀 그런 센스는 알아서 좀 부리길 바랄게요. 자, 유형 5번을 한번 볼게요. 어떤 두 수 사이에 어떤 몇 개의 수를 넣어가지고 어떤 수열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등비 수열에서도 많이 나오고 등차 수열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수 A1과 A1, A와 B 사이에 여기에 n개의 수를 한번 넣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는 n개가 들어갔을 테니 이 전체는 몇 개가 될 거예요. 얘 n개에다가 하나, 두 개 더 합쳐져서 즉 n 플러스 2개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비수열이라든지 그런 수열들을 파악할 때 꼭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1223번 보면 73하고 169 사이에 지금 A1부터 AN까지 총 n개의 수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새로운 수열의 첫째 항 그리고 새로운 수열의 마지막 항 이렇게 봅니다. 그럼 봐봐. 지금 A1부터 A31까지 넣겠다라고 했으니까 31개가 들어갔죠. 31개가 들어갔다면 이 전체는 33개가 될 거야. 즉 얘는 B33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얘는 어쨌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B1은 첫째 항 그냥 B일 것이고 B33은 B 더하기 32D가 될 거예요. 그게 33이 지금 169가 나왔다라는 거고 첫째 항은 73이니까요. 73 플러스 32D가 169. 즉 공차는 빼주면은 얼마인가요? 96인가요?
즉 D는 3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이 수열의 공차는 바로 구할 수 있죠. 3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등차 수열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의 관계가 있죠. 바로 등차 중앙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갈게요. 자, 이런다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하나의 항을 잡아 볼게요. 이 A 플러스 3D라는 것은 양쪽에 있는 두 항의 합, 즉 2A 플러스 6D죠. 얘네들의 합은 얘의 반과 같죠. 어떻게 잡더라도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5D를 합쳐도 2A 플러스 6D예요. 즉 등차 중앙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에 퍼져 있는 그냥 대칭으로 퍼져 있는 두 개의 값을 갖다가 평균을 냈을 때 바로 가운데 위치할 그 값과 같아지더라. 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A, B, 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때 E, B는 A 더하기 C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얘를 등차 중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선생님이 가운데 있는 이 항을 AN 플러스 1이라고 볼게요. 그럼 그 바로 전항이니까 AN이기도 하고 그 다음 항은 AN 플러스 2기도 하겠죠. 그럼 가운데 거의 2배, 즉 2AN 플러스 1은 얼마와 같다? AN과 AN 플러스 2의 합과 같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얘를 우리가 이제 뭐 귀납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자, 어쨌든 등차 중앙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관계에 있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야 이거 등차 중앙이야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열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건 등차 중앙이니 등차 중앙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겠구나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B라는 이 값은요 3 더하기 11의 반이겠죠. 그러니까 7일 겁니다. 얘가 B가 될 거고 당연히 A 더하기 C도 얼마가 되겠어요? A 더하기 C를 반하면 걔가 B가 될 거야. 그지? 대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는 7이라고 했으니 A 더하기 C는 14더라. 물론 뭐 직접 숫자로 구하셔도 되고요. 공차가 4라는 건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유형 7번은 이제 등차 중앙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건데 오른쪽 표에서 모든 가로줄과 세로줄이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네들 갖다가 우리가 한번 숫자를 채워볼까요? 얘는 3, 4, 5,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이고 21이야. 그럼 요걸 첫째 항이라고 보고 얘를 6번째 항이니까요. A 플러스 5D가 21이라는 거고 첫째 항이 6이니까요. 넘어가면 5D는 15가 돼서 D는 3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9, 12, 15, 18이 될 겁니다. 그럼 또 얘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7이랑 18이야.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7. 여섯 번째 항이 18이니까요. B 더하기 5D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18이니까 마이너스 7 여기 들어가면요. 5D는 25. D는 이번에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8, 13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얘는 3이었는데 얘도 3이야.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공차가 0이다 라는 거니까 A는 3이겠구나 라는 거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4잖아요. 우리 센스껏 4, 5, 6, 7, 8 되겠죠. 그쵸? 그럼 B는 7이다. 물론 얘가 첫 번째 항, 얘를 5번째 항 이렇게 놓으시고 공차 구해서 구하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바로 보이기 때문에 3하고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 자체가 재밌잖아요. 나만 재밌나?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등차 수열의 관계를 좀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A 플러스 B는 10이더라. 자,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주어지기 마련인데요. 세 개의 수를 주어졌을 때 A, B, C라고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A, B, C를 구하려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활용을 해볼까라는 건데 가운데 수를 A라고 둔다면요. C라는 건 그 다음 항을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D만큼, 즉 공차만큼 더해진 값. 그러면 그 전의 항은 공차만큼 빠진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결국 얘네들을 두 개의 문자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겠죠. 또 네 개의 수가 얘는 세수일 때고 얘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개의 수가 만약에 등차 수열로 등장을 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공차 자체를 그냥 두 배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A-D, 얘는 A 플러스 D. 그 다음 항은 A 플러스 3D, A-3D 이렇게 네 개의 수로 놓는 게 일반적인 해법입니다. 다섯 개의 수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수의 합이 12라고 했으니까 자 A와 A 플러스 D, A-D가 세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첫 번째 조건은 얘네들을 다 더해래. 그럼 3A가 12라는 거니 A는 4가 되겠다라는 거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각수의 제곱의 합이 56이래요. 즉 두 번째는 이겁니다. 4-D와 4와 4 플러스 D를 제곱해 볼게요. 4-D의 제곱 16 그리고 4 플러스 D의 전체 제곱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지금 56이 나오더라. 그러면 16 빼기 8D 플러스 D제곱 16 플러스 아이고 목이야 8D D제곱은 56이라는 거니까 16 48이란 말이에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8 돼서 8이 남겠죠. 자, 그 다음에 8D는 없어질 거고 2D제곱이 8이다. 결국 D제곱이 4니 D는 풀마 2가 되겠죠. D는 봐보세요. 풀마 2가 나오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어차피 D라는 값이 더해지거나 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를 이루는 공차가 2라는 거다 가정을 해보면 2, 4, 6 마이너스 2다 라고 해보면 6, 4, 2가 되겠죠. 어쨌든 같은 숫자 3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수의 곱은 24에다 2 곱한 48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규칙을 파악했으니 한번 얘네들을 더해 보도록 해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보겠다는 뜻인데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하고 옵니다.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98, 99, 100까지 더하는 거 우리 했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1이랑 100 더하면은 101이죠. 2랑 99 더해도 101. 3이랑 98 더해도 101이에요. 즉 100일짜리가 50개 나온다 이렇게 파악해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것처럼 등차 수열이라는 걸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뭐 A 플러스 3D 쭉 가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쭉 갔다라고 치고 얘가 A 플러스 맨 마지막 건 N-1D예요. 그 전에 거는 N-2D입니다. 그 전전 거는 N-3D가 되겠죠. N-4D가 될 거예요. 한번 더 해봅시다. 더했다라고 친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은 2A 플러스 N-1D예요. 이 값도 어떻게 되겠어요? 2A에다가 자 D로 묶었다라고 친다면 N-1D가 되겠죠. 같은 값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2A에 N-1D라는 이 값이 총 몇 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얘는 총 N개까지잖아요. 얼마? 얘 반 정도 되는 반인 2분의 N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2분의 N만큼을 곱해준다면 그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 SN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를 그냥 풀어내서 이렇게 썼지만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물론 2분의 N, 2A 플러스 N-1D 외워주셔야겠죠. 근데 그보다 많이 쓰이는 공식은
이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얘는 첫째 항이죠. 얘는 끝항이죠. 그쵸? 그러니까 첫째 항에다가 끝항을 더한 값인 거야. 근데 얘네들 어차피 더해봐야 첫째 항에다가 끝항 더한 것과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써볼 거다 이거예요. 항의 개수는 n개죠. 그거 반으로 나누는 건 똑같아요. 근데 첫째 항에다가 끝항을 더하겠다. 이렇게 많이 쓸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선생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그리고 그거에다가 항의 개수 곱해주고 반으로 나눠주면 결국 뭐가 된다? 등차수열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볼게요. 1242번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래.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공차가 2라고 했으니 AN 자체는 2N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30이더라. 그때 N의 값은 얼마냐? 그러면 SN이라는 것은 2분의, 잘 보세요. 항의 개수는 N개겠죠. 거기에다가 첫째 항은 마이너스 6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끝항이 2n-8이라는 거죠. n번째 항이 될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2n-8을 더해준다면 그게 30이 나와야 한다. 이 소리인 거잖아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6n 플러스 정리 다시. 얘 2n-14니까 2n제곱 마이너스 14n에 얘가 60이 된다. 2 곱한 거예요. 양변에. 그러면 얼마예요? 2로 나눠주면 n제곱 빼기 7n 마이너스 30은 0이니까요. 10이랑 3 여기다 마이너스. 즉 n은 10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10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자, 유형 10번에는 문제를 이제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건데 문제로 한번 풀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뭔 소리냐면 SN과 TN이 주어져요. AN의 합을 SN, BN의 합을 T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A1 더하기 B1이 3이라고 했고 S100에다가 T100을 더했더니 1000이더라. 이 소리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1000.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느냐? 얘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AN이라는 것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뭐 A 플러스 n-1 뭐 D1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BN이라는 것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B 플러스 n-1 뭐 D2다. 같은 공차는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AN 플러스 BN이라는 것은 A 더하기 B 이렇게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은 n-1로 묶이니까요. 얘를 D1 더하기 D2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얘를 CN이라는 어떤 새로운 수열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C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새로운 수열의 첫째 항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얘는 n-1 D3이다. 그 새로운 수열의 공차다 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어때요? 얘도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얘도 첫째 항들의 합이니까 일정한 값인 거잖아요. 변하는 변수 이거밖에 안 남아. 뭐야? n에 대한 1차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렸겠죠. 결국 CN이라는 수열도 등차 수열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얘의 첫째 항은 뭐겠어요? A 플러스 B, 즉 첫째 항끼리 합. 그리고 공차는 걔네들끼리의 공차의 합이 뭐가 된다? C, 새로운 수열의 공차가 된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S100 더하기 T100이라는 것은 결국 A1서부터 A100까지 합에다가 B1서부터 B100까지의 합을 더한다 라는 뜻인 거니까 이 말은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쭉 가서 A100 더하기 B100 즉 뭔 소리예요? C1, C2, C100, C100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한 거 C1 더하기에서 C100까지 즉 새로운 수열 뭐 ST, U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얘는 새로운 수열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네요. 그때 A100 더하기 B100 즉 뭐예요? C100의 값은 하고 물어본 거잖아. 마지막 항의 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일단 SN이라는 것을 2분의 N 첫 항 더하기 끝 항이다 라고 본다면
결국 2분의 항의 개수는 100개고 첫 항은 3이죠. 끝 항은 C100. 이게 1000이다. 100 나눠주면 10이고요. 2 곱해주면 얘 20 되겠죠. 즉 C100은 17이다. 근데 답이 없네. 6번 17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마 요게 3이 아니라 6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등차수열의 합공식은요. SN은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얘를 바꿔 써보면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랬죠. 2a 플러스 n-1 d더라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n이라는 것. 이 n이라는 거는 뭐예요? n은 항의 개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항의 개수를 여기다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1부터 12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이 등차 수열의 합이 78이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n의 값과 공차 d를 구해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부터 빨간색이네. 1부터 A1 쭉 가가지고 AN까지 갔고 12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의 개수가 n개잖아요. 그럼 이 전체 개수는 n 플러스 2개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걸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Sn 플러스 2는요. 지금 2분의 항의 개수는 총 n 플러스 2개가 되겠고요. 첫째 항은 얼마? 1 그리고 12가 되겠다. 끝항은 얘를 구했더니 78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13이잖아요. 13으로 나눠주면은 얘는 13으로 나눠주면 6인가요? 6이 돼버리고, 자, 2 곱해주면 결국 n 플러스 2가 12가 되니 n은 10개의 항을 넣었구나 라는 얘기인 거예요. n이 10이에요. 그러면 일단 눈치 빠른 사람들은 끝났죠. 2부터 11까지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 얘는 이렇게 봐야지. n이 10이라는 거니까 얘가 11번째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어떻게 보기로 했어요?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A1부터 쭉 가서 A11까지 들어갔고 12가 나왔다는 것은 얘를 뭘로 보겠다? 얘를 이게 10이죠? 11이 아니라 얘를 B1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B1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총 얘가 10개, 얘가 10개, 얘가 12개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B1이 1이고 B12가 12예요. B1이 1이고 B 플러스 11 D가 12니까 D는 1이 된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죠. 즉 공차는 1이 된다. 얘는 2번이 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1262번은요.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30이래. 그리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435더라.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SN이라는 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를 갖다가 쓰시는 게 조금은 유리하죠. n-1 d를 갖다가 쓰시면 되는데, 봐보세요. S5라는 것은 2분의 n 값 대신에 5가 들어갈 것이고 2a 플러스 5가 들어갔으니까 4d가 되겠죠. 얘가 130이더라.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5a 플러스 10d가 130이니 5로 나눠주면 2d는 5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26인가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 S10도 한번 구해볼게요. 2분의 이번엔 10 곱하기 2a 플러스 9d가 될 것이고 그게 435입니다. 5로 나눠줍시다. 2a 플러스 9d는 얘 5로 나눠주면 8, 5, 40, 87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2배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2a 플러스 4d는 52 빼줍시다. 그러면 5d는 35가 나오네요. 결국 d는 7이더라. d가 7이니까요. 여기다 넣어보면 14죠. 넘어가면 a는 12다라는 거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첫째 항과 공차의 합은 19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유형 13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얼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몇 가지만 좀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뭐 간단합니다. 첫 번째, 2로 나눴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에요. 그죠? 나누어 떨어지는 수와 1이 남는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1 남는다. 나머지가 1이 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n이 0일 때 1이 나와야 돼요. 그쵸? n이 0이라면 그때서야 1이 나와야 돼. 근데 난 지금 자연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n에도 좀 자연수를 넣어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를 뒤로 한번 빠꾸를 시켜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나누어 떨어졌대.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하면 걔는 간단하죠. 이 n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3으로 나눌 때는 뭐뭐 나오겠어요? 첫 번째로는 1이 남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2가 남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나누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나누어 떨어질 때는 당연히 3n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n에다가 1부터 늘어가겠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1이 남을 때는 원래는 3n 플러스 1이다 라고 쓰려고 봤더니 1, 그러니까 숫자에서 숫자 1도 3으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수란 말이야. 그치? 안 나눠진 거잖아. 몫이 0이 돼버린 거예요. 걔를 우리가 표현할 때 나는 어떤 그 변수 n에다가 1부터 들어가길 원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3n-2 한 단계를 좀 뒤로 빠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하겠죠. 그러면 2가 남을 때는 3n 플러스 2잖아. 얘도 n에다가 1부터 넣기 위해서 2를 표현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3n-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줍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4로 나눌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로 나눌 때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을 거예요. 1 남고 2 남고 3 남고 4 남고 4 남고 얘는 나누어 떨어지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얘는 4n이겠죠. 뭐 보나마나. 근데 1 남을 때는 4n 플러스 1, 2 남을 때는 4n 플러스 2, 3 남을 땐 4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1, 2, 3 숫자 1, 2, 3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 n에다가 자연수를 넣을 때.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보통은 4n 빼기 3, 4n 빼기 2, 4n 빼기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n에다가 1부터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제일 작은 수 1, 2, 3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수의 합은 사실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얘를 갖다가 적용하는 거는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수다.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그냥 생각을 해가면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는. 보면은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다? 1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1도 있고 4도 있고 7도 있고 몇 개만 써보시면 뭐가 돼요? 얘네들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돼버린단 말이야.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데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항의 개수를 먼저 구해봅시다. 첫 번째, 얘는 지울게요. 이런 건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겠지만 사실 적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노가다로 한번 풀었다라고 친다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써볼 수 있어요? 3n 그 다음에 1이니까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반항이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일반항이 3n-2야. 근데 얘가 100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3n-2가 100 이하이길 원한다. 그러면 3n은 얼마예요? 넘어가면 102니까요. n은 3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대요. 즉 n의 값은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34개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나는 S34를 구해볼 건데 다 더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2분의 항의 개수 총 34개. 자, 마지막 항이 얼마일까요? 34 넣어보면 되겠죠? 100이네요. 즉 첫째 항이 1이고요. 마지막 항이 100일 때 34개를 한번 곱해보겠다. 그럼 얼마예요? 100일짜리가 34개 나오는 17개 나온다라는 거니까 1717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유형 14번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를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 합을 구할 건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첫째 항부터 쭉 가다가 어떤 항이 있어요. 뭐 n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 번째 항이 있다.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까지는 음수였대요. 여기까지부터가 양수래요. 그러면 이 합의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제일 작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음수인 놈들만 다 더하면 그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까지만 더해라 라는 뜻이고, 만약에 반대로 얘가 양수야, 얘는 음수야, 그랬다면 양수인 놈까지만 더한 게 항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 원리만 좀 파악하시면 문제를 파악할 때 아마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보시면 1273번으로 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라 그랬고 공차가 2예요. 아, 마이너스 35부터 두 칸씩 계속 커지고 있구나. 자, 근데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최소가 되겠대요. 최소가 된다라는 것은 음수인 애들만 모아가지고 언젠간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음수인 애들만 모아가지고 싹 다 더하면 그게 최소값이 되겠죠. 양수인 애들이 만약에 하나라도 섞이면 분명히 그만큼 빠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랑은 멀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야? 양수가 되기 전, 양수가 될 때의 항을 구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0보다 작아지느냐라는 걸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항 A에는 지금 보면 얼마입니까? 공차가 2니까요. 2n 마이너스 35가 나와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37이죠. 얘가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2n은 37이니까 n은 얼마? 16.5네요. 그쵸? 아, 뭐라는 거야? 8.5. 즉 n이 19일 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만 더하면 돼? 음수인 항들만 더해야 되잖아. 결국 n이 18일 때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S18을 구한다 라는 얘기인 거고 2분의 자 항의 개수는 18개. 자,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얼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35라 그랬고요. 자, 18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18번째 항은 넣어보면 A18은 마이너스 1이네요. 즉 마이너스 1 더해주시면 되겠죠. 첫 항 더하기 끝 항. 즉 9 곱하기 마이너스 36이다 라는 거예요. 93, 27, 96에 54. 그러면 324. 마이너스 324다. 이 소리가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자, 유형 15번은 이제 절대값이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데, 자, 등차 수열 n에 대해서 a1과 a10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자, 얘는 바로 문제로 볼 건데, a1이 50이래요. 근데 a10은 23이래요. 줄어들고 있네요. 근데 30번째 항까지를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달라라고 했으니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언젠가 음수가 나올 테고 그 음수부터는 다시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뭔 소리냐면 자, 일반항을 좀 구해보기 위해서 a는 50이고 a 플러스 9d는 23이래요. 그러면 a 50 넣어보면요. 9d는 마이너스 27이 돼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즉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라는 겁니다.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 그러니까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3n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53 n은 3분의 53이니까요. 대충 53 나누기 3이니까 10, 23, 뭐 7. 얼마 되겠죠. 즉 17. 얼마 정도 되겠네요. 즉 뭔 소리예요? n이 18부터 음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냐면 a1 더하기 쭉 가서 a17까지는 양수니까 절대값의 의미는 없어지죠. 절대값 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A18부터는 음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A18 플러스 쭉 가가지고 A30까지는 다시 계산해서 어차피 얘네들 다 양수로 표현돼야 되니까 걔네들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워가지고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A1부터 17까지 한번 구해봅시다. S17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2분의 17에다가 자, 첫째 항은 얼마예요? 1 처음에 들어가면 50이었고요. 17 넣어봅시다. A17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51이니까 2네요. 거기에다가 2 더하면 되겠네요. 즉 26이니까 26이죠. 26. 그죠? 26 곱하기 너무 복잡해지네. 17이 된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 자, S 이번에는 18번부터 30번인데 18이라는 숫자는 얼마가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18일 때가 얼마예요? 18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54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다가 30번째일 때는 마이너스 90이니까 마이너스 90 플러스 53 마이너스 4 37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7이야. 공차는 똑같이 얘는 지금 2씩 커지고 작아지고 마이너스 3씩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3씩 작아지니까 어차피 공차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첫 항이랑 끝 항이고 이때 중요한 거는 18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는 몇 개의 항의 개수가 있을 거예요. 18번째부터 30번째. 그냥 단순하게 30에서 18을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다. 18번째에서 30번까지는 13개의 항이 있는 거죠. 즉 S 난 13개의 항을 더할 거야. 그쵸? 그러면 2분의 그냥 얘는 S 말고 T라고 쓸게요. T라고 쓸 거고 자 T13은 2분의 13개의 항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야? 첫째 항 마이너스 1이고 끝항 마이너스 37이니까요. 마이너스 38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19인데 얘한테 절대값을 씌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13 곱하기 19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얘네들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13 곱하기 34 더하기 얘가 13 곱하기 34죠. 13 곱하기 19니까요. 13으로 묶어주면 40, 53 13 곱하기 53 하면 되는 거니까 9 끝자리 9인 거 5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유형 16번은 이제 도형에서 등차 수열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라는 건데 이 정도 말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차가 일정한 수들이라는 것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다 라는 것들은요 보통 대부분 등차 수열로 표현이 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등차 수열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x와 y는 a의 x-1이 있는데 얘네들의 교점에서 y축에 평행한 14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한번 그어봤대요. 이게 총 14개라는 거죠.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가 3이라 그랬고 요 길이가 3이래요. 그 다음에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42더라 라고 했습니다. 14개 선분 길이의 합은 했으니까 뭐 일단 답은 이렇게 내시면 되겠죠. 총 14개라고 했고 첫 항 더하기 끝항 해가지고 답은 뭐 이미 나왔죠. 45 곱하기 7이니까요. 7호 35니까 둘 중에 하나겠네요. 계산해봐야겠죠. 35, 47에 28, 315가 답이 된다. 5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뭐 식이 주어지긴 했지만 뭐 x가 그냥 2부터 들어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왜 등차 수열이 되는지만 한번 파악만 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랑은 별개로 요때 x값이 2라고 한번 선생님 가정해 볼게요. 요때 x값은 뭐 3이다. 요때는 4다. 한번 하나씩 한번 보고 그게 등차 수열이 되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x가 2일 때는요. 잘 보세요. 요 값은 그냥 a겠죠. 요 값은 2일 겁니다. y는 x에 닿는 점이니까요. 그러니까 a-2가 길이가 되겠죠. x가 3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일 때는 요 값은 2a일 거예요. 3일 때는 2a-3일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4일 땐 또 얼마일까요? 이 값은 3a가 되겠네요. 거기에 얘는
4a 아니 3a 마이너스 얼마예요? 3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한번 봐볼게요. 항이 하나씩 늘어갈수록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느는지 주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냐면 2a 빼기 a니까 a 되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비교를 해볼 건데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볼게요. 빼보면 얼마가 돼요? a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1. 어때요? 일정한 값을 갖게 되죠.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공차가 계속 일정할 테니까요. 얘가 일정해진다면. 얘네들 이 간격이 일정하다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들 직선이든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이루는 어떤 직선의 길이 같은 것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좋다라는 거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활용에 대한 얘기인 건데, 합의 활용에 대한 얘기인 건데, 첫 번째 관람석, 무대가 여기 있다라고 친다면, 관람석 대충 이렇게, 이게 24석이래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3개씩 늘어나겠대. 그랬을 때 쭉 가서 20번째 줄까지 딱 왔더니, 총 관람석의 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24 더하기 27 더하기 이걸 하라는 거니까 일단 일반항 AN 자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AN은 3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3N 거기에다가 첫째 항 24니까 21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20번째 줄까지 간다. A 20번째 항은 여기다 60, 81개의 좌석수를 가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결국 S20이라는 거는 얼마와 같을 거야? 항의 개수는 A1에서부터 20까지 20개가 되겠죠. 거기에 첫째 항 24, 거기에 끝항 81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10이니까요. 얘가 105잖아요. 즉 1050석의 좌석수를 갖겠다. 너무 쉽죠? 자, 어느덧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마지막 문제까지 왔죠. 유형 18번을 한번 볼게요. 얘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A1이라는 것은 당연히 S1과 같아 합니다. 근데 다른 경우가 생겨. 이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또 SN이라는 것은 당연히 첫째 항부터 AN번째 항까지 합이겠죠. 그럼 SN-1이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n-1번째까지의 항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sn-sn-1은 an이 되겠다. 근데 무조건 얘네들이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시작부터 얘네들이 시작부터 그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이제 수열이 시작되게 되는데 보통 SN을 n제곱이라고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SN-1은 n-1의 제곱, 즉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죠. 얘를 빼줘 보면요. 없어지면서 2n-1이 돼요. an이. 그죠?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생긴 n제곱 플러스 3이 있다. 그랬을 때 Sn-1이라는 것은 n-1의 제곱 플러스 3이잖아요. 즉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3이에요. 빼줘보면 이번에는 an이 어떻게 나오니? 3, 3 없어지고 2n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똑같은 등차 수열이 나온다는 거야. 분명히 합의식은 다른데 이 말 뜻이 뭐야? 얘가 틀렸든 뭔가가 지금 달라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째 항을 한번 구해봅니다. 여기에서 1 넣어보면 1이고 S1도 1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1 넣어보면 1이지만 S1은 4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얘는 첫째 항부터가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시작되는 수열이겠구나. 왜냐면 S2를 한번 구해볼까요? S2를 구해보면 7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 두 번째 항 넣어볼게요. 2 넣어보면 A2는 얼마예요? A2는 3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첫째 항을 1이다, A가 3이다 그러면 S2는 4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7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첫째 항을 뭘로 보고 있다? S1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나요? 즉, 두 번째 항부터 얘네들은 수열이 시작되고 그 첫째 항은 누굴 따라가겠다? S1을 첫째 항으로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첫째 항은 S1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SM-SM-1이라는 건 일반항을 나타내게 되는데 걔네들은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편하겠죠. 그러면 1295번 한번 볼게요. 얘를 SN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안 했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상수항이 붙어 있는 놈들, 상수항이 지금 얘는 안 붙어 있고 얘는 붙어 있죠. 상수항이 붙어 있는 놈들은 첫째 항이 S1과 달라요. 안 붙어 있는 놈들은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같겠죠. 근데 96번을 보시면 다를 거예요. 상수항이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세요. 어쨌든 Sn-1을 구해보면 n-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1이다. 그러면 3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마이너스 2n 플러스 2니까요. 빼줍시다. 빼주면 an이 되겠죠. 그러면 3n제곱은 없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2n에서 6n을 빼버리면 얼마니? 마이너스 2n 여기서 없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6n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1을 구할 때요. 무조건 얘로 구하지 마시고 얘로 구하세요. SN으로. 그러면 S1과 같을 테니 1 넣어보면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A10은 얘로 구하시면 되겠죠. 60 빼기 5니까 얼마? 55가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 더해주면 56이 답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96번 같은 거 실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은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라서 진짜 뭐 더 깊고 자세한 내용들은 뭐 다음 뭐 수업이나 언제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